경우의 수 파트만 좀 많이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마플 게네레이팅 8번은 거스름돈 이야기입니다. 거스름돈. 상당히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어릴 때 돈 냈던 돈 나시면 아주 즐겁게 풀 수 있는데 안 즐거워도 추억의 한번. 자,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100원짜리가 두 개 있어. 그러니까 그려줄게. 어릴 때 기억해. 어릴 때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 50원짜리. 아, 그래도 어릴 때도 여러분들 근데 50원짜리 별로 안 썼죠. 그쵸? 네. 50원짜리 보면 땅바닥에 버리거나 했지. 아, 애초에 받을 일이 없죠. 요즘 카드로 쓰니까. 솔직히 저도 안 썼습니다. 저도 약간 지폐 세대예요, 지폐 세대. 자, 문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100원짜리 두 개를 너희 지갑에 들었다 생각해봐. 50원짜리가 두 개 들어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가 들어있는데, 자, 이 지갑 안에서 지갑이 상당히 크네요. 자, 이 지갑에서, 자, 문제 지문이 정말 단순해요. 뭐냐면, 그 돈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야. 거스름돈 없이 돈을 막 만들고 찍어내면은 남는 금액이 없이 거스름돈이 없다는 거냐. 남는 금액 없이 충분히 돈을 만든다면 첫 번째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고요.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이랑 금액은 다르답니다. 정말 달라요. 이거 애들 많이 삐끗 넘어가거든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다른데. 그래서 봐봐 얘들아. 방법의 수는 뭐하냐. 얘들아 봐봐. 우리의 지금 공간이 어디 있지? 이 돈의 세계잖아. 네. 우리가 돈을 만든다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100원을 아니라 50원과 10원을 무시하면 100원은 낼까? 말까?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돼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100원짜리는 잘 생각해. 100원을 만들거나 200원을 낼 수 있으니까 100원, 200원. 중요한 건 안 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 쓴다. 100원 한 번 쓴다. 200원을 만든다. 즉 여러분들이 일단은 100원 한 번, 그러니까 0번, 한 번, 두 번. 즉 일단 100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 행동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뒤에 행동을 무시해봐. 그냥 이 100원짜리 있다고 치면은 그냥 낼까? 돈을 꺼낼까 말까 되니까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100원을 무시하고 50원 생각해보게요. 50원 입장에서는 나도 돈인데 바깥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지불하고 싶은데 잠깐만. 근데 마찬가지로 50원도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안 쓴다? 한 번만 쓴다? 50원짜리 두 쓰면 100원 만든다. 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행동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0원은 안 쓴다, 한 번 쓴다, 두 번 쓴다, 세 번 쓴다, 네 개 쓴다. 즉 행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5가지 행동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안 쓴다부터 세세요. 왜냐하면 안 써도 충분히 된다고 본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의 행동들이 서로 연달아서 발생하면 그때마다 돈이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100원 종류끼리 뭉치고 50원끼리 뭉치고 10원끼리 뭉치면 돈이 만들어지겠지. 방법들이 세지겠지. 따라서 곱한 만큼인 한 개씩 올리고 10원짜리 개수에 100원짜리 개수에 한 개 올리고 50원짜리 한 개 올리고 10원짜리 4개에서 한 개 올려서 5가지를 전부 다 곱한 만큼, 즉 9, 5, 45에다가 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빼기 1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일단은 다 세. 안 쓴다부터 포함해서 전부 다 행동대 경우의 수를 다 센 다음에 곱해버려. 그치? 그러면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만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안 쓴다는 영원이 돼버리죠. 영원. 빵원인 거잖아. 빵원 문제에서 마지막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문제에서 마지막 괄호 안에 0원을 지불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안 쓴다부터 허락한 다음에 전부 다 해. 그리고 다 안 쓰는 그 엉터리 생각은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4 40가지의 이 자유로운 돈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오케이? 각각의 집단별로 사용하면 돼요. 100원짜리 집단, 50원 집단, 10원 집단. 중요한 건 뭔가? 요거예요. 방법 말고 그 중간에 과정 말고 금액적으로 여러분들 마치 편의점에 그냥 찍혔을 때 픽 찍혔을 때 그 찍히는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의 생김새, 금액의 개수는
서로 다른 개수가 몇 개일 거야? 금액의 수. 쌤 똑같이 세는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 따로 세고 50원짜리 따로 세고 10원짜리 뭐 낼까 말까를 곱해서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겹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 금액의 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얘를 자유롭게 내면은 100원짜리 한 번만 내는 그 행동은 50원짜리 두 개 한 번 낸 거랑 어차피 금액적으로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이니까 그 과정, 수단까지 생각해서 다 가야겠는 건데 금액이라는 건 그때 낼 때마다 금액이 똑같으면 같은 걸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지냐? 그러니까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책에 잘 써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작은 돈들이 뭉쳐서 큰 단위가 될 수 있으면 그때는 환전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환전이거든요. 환전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하나 환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돈 만원짜리, 천원짜리 구워주세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 환전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봐봐. 일단 돈을 내기 전에 금액을 만들 때는 미리 고민해야 돼요. 100원 집단이랑 50원 집단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겹칠 수 있죠. 왜? 50원짜리야 충분히 두 개나 있으니까. 두 번 내면 100원이랑 같아지는 작용이 돼서. 즉 얘들끼리 뭔가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괜찮니? 그걸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들아 10원짜리 50원짜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얘는 아무리 10원짜리 4개 뭉쳐도 40원밖에 안 되니까 45이니까 50원 같아질 작용이 절대 없죠. 따라서 얘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얘는 냅둬요. 어차피 겹칠 일이 없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 40원, 50원은 같아지겠지 않죠. 서로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근데 얘들은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 왜? 최대한 많이 쓰면 100원짜리 한 개랑 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작은 금액들이 뭉쳐서 큰 돈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느껴졌으면 환전을 반드시 진행해야 금액이 잘 세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환전할 때는 당연히 환전의 기준은 확인했으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미리 머릿속에서 환전해버리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얘들은 관련이 없고 이 두 개가 환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미리 편의점에 가서 돈을 내기 전에 금액을 만들기 위해선 자 100원과 50원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의 관점에서 겹칠 수 있으니까 큰 돈, 얘들아 100원짜리는 50원으로 바꾸면 50원짜리 100원은 50원 두 개짜리니까 네. 큰 돈을 작은 쪽으로 두 개씩 바꾸면 총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미리 조작하면은 100원짜리를 환전해 놔서 50원짜리 4개만큼으로 바꿔서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제 겹칠 일이 없을 거고 이제는 돈을 낸 만큼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 50원 선택지를 보세요. 총 몇 개가 돼버렸죠? 원래 두 개였지만 100원짜리가 전 바꾸면서 4개가 붙여서 총 6개니까 다시 안 쓴다부터 50원 1개, 50원 2개, 50원 3개 즉 총 7가지 행동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좀 돈이 많아졌잖아. 그치? 따라서 50원짜리를 안 쓴다부터 6개 포함하면 7가지 행동과 10원짜리 여전히 안 쓴다, 한 번 쓴다, 두 번 쓴다, 세 번 쓴다, 4번 쓴다 5가지들의 선택지들을 급한 만큼 처리하면 금액들이 잘 나올 거라서 7, 5, 35에다가 마찬가지로 1 빼주셔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안 쓴다 0원짜리가 세워져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나오는 34가지라는 다른 숫자 잘 나왔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미리 그냥 경험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방법의 수라는 단어랑 금액 수는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 어쩌라고? 방법은 그냥 편하게 개수들을 먼저 선택지를 반영한 다음에 곱한 만큼 나와요. 마지막에 빼주는 거 조심하고 금액 같은 경우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작해 놔야 돼. 큰 돈을 작은 쪽으로 환전한 다음에 문제를 조작해서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검산도 해봐야 돼. 굳이 안 바꿔도 되는지는 여러분 여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10원짜리 4개니까 50원이 될 일이 없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문제 594번 돈에 대한 금액과 방법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내시거나 한 번에 돈을 내시거나
방법인지 금액인지를 잘 문제를 읽고 검산해 보시고 환전할까? 환전하지 말까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발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가 5개가 준비되어 있고 5,000원짜리가 3개 우리 지갑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10,000원짜리가 2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돈을 낼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의 수 따로 A에 금액의 수 B에 각각 구하고 더하시오가 질문이에요. 정답은 111로 나와 있는 숫자일 때 1일 때. 자, 일단은 뭐 하자? 일단 방법의 수는 간단해요. 그냥 지금 있는 개수만큼 각각 서로 다른 종류들을 몇 개씩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1,000원부터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면은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6개. 5,000원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안 쓴다 하면은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1 빼주시면 6, 4, 24, 72 빼기니까 71가지.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슬슬 골치가 아픕니다. 이건 방법이고요. 이건 금액입니다. 자, 금액은 다시 한번 리셋, 머릿속에 지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금액을 찍는 방법은 환전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첫 번째, 자 여기부터 해볼까? 이 두 개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네. 됩니다! 왜냐면 1,000원짜리가 5개 뭉치면 5,000원 하나 되잖아. 그래서 얘들은 통과야. 여기는? 네. 여기도 돼요. 젠장이야. 그래서 자, 뭐 할까? 자, 항상 환전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먼저 해야 됩니다. 큰 단위를 그러니까 검산했으면 어렸을 때 일단 될 것 같은지는 검산했으면 이제 바꿀 준비인데 얘를 사는 게 아니라 큰 거를 장쪽으로 바꾸는 방향을 가져야 올바르게 되져요. 해보자. 얘들아, 10,000원짜리 2개면 20,000원이니까 네. 20,000원을 편의점 가서 아저씨 바꿔주세요 하면은 일단 5,000원짜리 몇 개가 더 보장이 될까? 4개가 더 보장이 되겠죠. 네. 그치, 4개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끊어서요. 근데 여기서 이거 알면 20,000원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4개. 그 다음은 근데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미리 환전해 놔야 돼요. 5,000원짜리 총 7장. 7개가 돼버렸으니까 그 7개를 전부 다 아저씨 바꿔주세요 하면서 35. 1,000원짜리를 계산해보시면 5, 7에 35,000원이니까 1,000원짜리 35점 더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총 누적하면 1,000원짜리 몇 개가 돼버린 거야? 40개짜리고 그 40개짜리를 돈을 찍어내는 방법 안 쓴다부터 세시면 41개지만 또 1빼주에서 0원짜리인 거 그냥 따지면 40개 자체가 정답입니다. 40개까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40개가 금액의 방법인 대로 더하시면 돼요. 이거는 환전에 또 환전해야 돼요. 그런 문제니까 발전될 것 같은데 팩트를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2번 정도 해주세요. 환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금액이 뭉쳐서 만들 수 있으면 환전 가능한 거고 큰 장쪽으로 미리 돈을 바꿔치기 해서 공간을 이런 공간이 아니라 1,000원짜리 40장 공간으로 바꿔서 금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세집니다. 그런 발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 놨어요. 그럼 쉬는 시간 없이 할 건데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쉬는 시간 없이 끝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자, 지금 텐션들이 좋아서 졸린 사람 부어. 자, 이 흐름 끊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자 282쪽이나 283쪽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마플 미제 승부로 거린다는데 저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바로 색칠하는 방법의 습니다. 어릴 때도 해봤었나? 아마 중2 때도 경우에서 배울 때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색칠해 보렴. 서로 일탄 곳은 다른 색깔로 구별해. 라는 괘씸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냐면 우리가 물통을 가지고 있어. 잠깐 동안 우리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더 생각해요. 그래서 막 색칠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282쪽에 주로 색칠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 먼저 색칠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많이 겹치는 자리,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을 먼저 색칠하고 그 자리로부터 또 다음으로 많이 겹치는 곳을 한 개씩 빼면서 곱한다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쓸 건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접한 부분을 먼저 보고 색칠을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실전 문제로 풀어보세요. 끝날 거예요. 자, 284쪽 오실래요? 그 내용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284쪽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84쪽에. 자, 284쪽에 마플 개념 특강 9번 문제입니다. 마플 개념 팀 9번. 자, 거기서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A, B, C, D. 자, A, B, C, D, E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 지금은 비어있어. 다시 한번 지금 색칠이 안 된 거야. 이 색칠이 되지 않은 A 문제다가 자, 우리가 5가지 색깔이 있겠죠. 빨주, 노초, 파랗고 볼게.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문 밖에 있어. 씨, 이제 들어가야 돼. 또. 자, 문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색칠 게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5가지의 재료가 있고 빨리 들어가서 색칠해야 될 때 어디부터 색칠할래? 여기부터 색칠하면 혼납니다. 또라이. 중요하다 싶은 자리부터 하세요. 중요한 자리. 가장 영향력이 큰 녀석. 많이 겹치는 곳. 맞습니다. 딱 봐도 뚱뚱한 녀석. 자, A부터 색칠한 다음에 일단 설계하자. 자, A 색칠한 다음에 얘들아, A 색칠한 순간 몇 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하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빨주, 노초파 중에 자유 변수가 5개예요. 자유롭게 5개 있으니까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색칠하면 되니까 일단은 자, A 색칠한다가 몇 개 나와? 아래다가 난 5개 적고 시작해요. A는 5개 색칠 가능해요. 5개 중에 하나야. 괜찮니? 그럼 하나 칠했다. 자, A 색칠 된 거야. 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디 색칠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B. 그나마 많이 겹치는 곳. 그냥 많이 사실 여기서 서열이 얘랑 그냥 비슷해요. 맞아. 얘도 찍찍찍 붙어있고 얘도 찍찍찍 3번 붙어있거든요. 따다다 얘도 따다다. 그래서 지금은 얘는 2개밖에 없어서 자, C 또는 D.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 똑같이 나와요. 자, C를 근데 알파벳 스타일로 칠할게요. 자, C를 색친다고 치면은 C에다가 색칠할 때 몇 개야? 얘 했던 거 아닌 걸로 해야 되겠지. 아까 A 색칠했던 거 아닌 거 배제하면은 5개 중에 1개 버려서 4개의 경우도 있어. 따라서 4가지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C도 뭔가 색칠했어. 자, 그 다음 또 어디 색칠할래? 그나마 또 이제 많이 인접한 자리, 색칠된 곳이랑 많이 인접한 곳이요. B. D가 자연스럽죠. 여기 무슨 큰 차이 없어. 나는 자 D로 출발합시다. 왜? 색칠하고 나서 색칠해보니까 여기가 조금 비어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몇 개 가능해? 얘 1 아닌 거. 다시 한번 5개 중에 아까 아닌 거. 즉 2개를 버리면 3개만큼 색칠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2개까지 적으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색칠했으니까 나는 색펜이 있으니까 자, 이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알파벳 할게요. 큰 차이가 없어서. 자, B 같은 경우는 색칠할 때 뭐 할 수 있어? 너가 B에 들어가 봐. 양옆에 색칠돼 있으니까 양옆에 색칠된 거 아닌 거 3개 하면 되겠지. 5개의 자료 중에 2개 버리면 3가지 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을 적어놓고 자, 마지막은 이제 E 쓰는데 E는 이 입장에 갔을 때 D랑 A가 아닌 거 2개만 하면 되니까 2개 빼면 되니까 또 어떤 숫자 3가지만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 사니까 곱하시면 돼요. 곱의 법칙 쓰면 됩니다. 어쨌든 동시에 일어난 상황은 곱한 만큼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지 말고 그냥 빠르게 쓰셔야 돼요. 곱한 만큼으로 세진다. 오케이? 그때 가장 중요한 자리부터 색칠하시고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일단 기본 문제긴 한데 여러분 아래 있는 문제 확인 유지 한번 해보실래요? 590번은 순서만 잘 지키면 잘 세릴 거예요. 순서를 결정하세요. 어디 먼저? 다음 뭐 할지.
아마 확인 유제 같은 경우는 잘 쓰실 텐데 그냥 곱하면서 끝내면 끝나거든요. 이제 발전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확인 유제 597번은 C부터 색칠해야 되겠죠? C가 많이 겹쳐 있으니까 C부터 색칠한 다음에 비수가 없으면 상관없겠다. 저게 이제 문제네. 좋습니다. 색칠 게임 유형이고 경우의 수가 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그 자주 보는 돌연변 유형이 저거거든요. 저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 색칠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이 겹치는 것부터 색칠하면서 나아간다 라고 외우면 쉽겠죠. 근데 좀 돌연변 유형이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오히려 이상해진 문제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거 보시면 자, A, B, C인데 정말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생각보다 어려워. 잠깐만. 4개의 색깔을 줄게.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면 전부 다 비슷해. 지금 봐봐. 얘는 A는 B랑 D만 붙어있고 B도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자리가 안 보이죠. 왜냐면 다 비슷하니까.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안 세져요. 비중이 많으면 좀 잘 되는데 이거는 지금 비슷한 2개씩 겹치고 2개 겹쳐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자. 자, 일단은 그러면 쌤 중요한 자리가 안 보이니까 아무나 먼저 하면 돼요. 아무나. 그럼 내 맘대로 알파 쓰면 되더라. A를 색칠하자. A는 몇 개래? 4개 중에 하나를 저지르면 되니까 일단 4라고 적으면 돼. 괜찮니? 일단 예시를 드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거야. 너무 유명한 이유야. 그 다음에 B, C, D는 그냥 뭐 칠할래? 이게 좀 고민해야 돼. B. 그러니까 이게 쌤 여기를 찍으면 다음은 그나마 붙은 게 B 아니면 D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해보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나네. 봐봐. 쌤 A 색칠 쓰니까 그 다음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얘나 비슷하니까 B를 색칠한다고 치면 자 그럼 쌤 B는 얘가 아닌 거 되니까 한 개 줄여서 3개 하면 되잖아요. 그치? 네. 자 그 다음 또 어디 색칠하면 이게 주로 그 다음은 또 얘랑 얘만 있으니까 얘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얘 색칠한 거 아닌 거 하면 되니까 똑같이 C랑만 붙어있으니까 B랑만 붙어있으니까 C는 3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만 보면 되지. 그치? 네. 얘랑은 떨어져 있고 얘만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도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골칫거리가 생겨요. D는 어떻게 되겠어? 다 봐봐. 지금 색깔 색칠했어. 그럼 D는 쌤 여기는 얘랑 얘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 빼서 2개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면 완성이다. 이러면 정답이 다르게 나와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틀려요. 왜? 마지막 틀 때 D 있지. 얘는 4개 중에 2개 뺀다기보다 만약에 이거 똑같이 하얀색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갔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얘랑 겹치지 않는 거 또 얘랑 얘 겹치지 않는 거 했을 때 얘랑 얘가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요. 같은 색깔일 수도 있다고. 왜냐면 우리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의도치 않게 A랑 C가 같은 색깔일 수 있고 마지막은 4개 중에 3개 뺀 게 아니라 1개만 빼도 될 거예요. 그런 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석적으로 될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돌아서 봤을 때 똑같은 모양 또는 모두 다 비슷한 자리면 그때는 색칠할 때 일단 아무나 먼저 하자. A를 먼저 칠해. 4개. 자, 그 다음은 A를 칠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 녀석의 이웃형 색칠하지 마시고 마주보는 색칠하세요. 그게 좀 편해요. 잠깐만. C를 먼저 하는 게 편합니다. A에 마주보는 거. 이웃한 거 말고 마주보는 자리. 거기를 색칠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A 다음에 마주보는 거 칠할 때 그때 미리 가지치기 하세요.
자,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A로부터 색칠을 했으면 C는 A랑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C는 같은 색깔로서 한 가지랑 다른 색깔들 세 가지로서 미리 짜라 넣는 겁니다. A 다음은 C를 색칠하셔야 되고 C를 색칠할 때는 미리 4개 중에 아무나 되긴 하지 빨주, 노초 왜냐면 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색칠할 때 아까 A가 색칠한 거랑 같은 색깔이 딱 한 개의 어떤 그 색깔이랑 그 외의 색깔 세 가지로 일단은 4에서 1, 3으로 쪼개셔야 돼요. 이 같은의 의미에 같은 색깔, 다른 색깔, 얘랑 얘 다른 색깔 뭔가 대부분 다르겠죠. 세 가지. 자, 그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이쪽 길로 들어왔으면 같은 걸로 한 거죠. 같은 거니까 얘는 지금 똑같은 색깔로 가져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BD를 칠하면 돼. 그럼 B는 이제 순서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B랑 D 할 때 자, B는 A랑 C에 겹치지만 똑같은 색깔이니까 4개 중에 3개만큼 한 개면 되겠죠. 따라서 세 가지라고 적을 수 있는 행동이 되고 마찬가지로 색칠됐으면 얘는 얘랑 아닌 건데 이것도 세 가지. 그래서 이때는 요만큼 곱해져요. 4, 1, 3, 4 곱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36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를 거 아니야. 즉 아까 A가 색칠한 숫자 그 색깔에 대해서 다른 색깔로 했다고 치면 C를 그때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연달아서 BD 처리하면은 B는 자 다른 색깔이면 얘는 얘랑 게 아닌 거니까 4개 중에 2개 빼야 되니까 이때는 2가 돼버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 서로 같은 색깔일 때가 그러니까 처음을 고정한 다음에 마주편으로 넘어갈 때 한 개냐 같은 색깔로 써 또는 다른 색깔로 써 했지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이때는 같은 색깔이니까 양옆은 한 개만 빼도 돼요. 얘랑 얘 아닌 거.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는 다른 색깔이면 얘는 2개씩 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곱한 만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48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해서 그냥 84가지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색칠하는 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그냥 색칠하면 끝나는 문제랑 고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미리 같은이랑 다른 색깔로 분류하고 나서 다 더한 다음에 더해야 하는 그런 불규칙한 색칠 게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아래에 있는 발전 문제 있죠. 99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599번입니다. 얘들아 599번은 문제에서 마치 딱지치기 아니 그 뭐지? 딱지라기보다 편지 봉투가 떠오르네요. 아니면 붓기가 보이긴 하고요. 붓기. 자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 E자리가 있는데 5가지 색깔 줄게요. 자유롭게 색칠해서 색칠해보세요. 이웃한 거 배제하면서 이웃한 거 다른 색깔 하면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로운 겁니다. 아까 내가 그것부터 변해요. 자, 첫 번째 어디부터 색칠해? 이건 변해요. 다양히 A 먼저입니다. 그쵸? 자, 일단 발전 문제야. 자, A 먼저 칠하자. 자, A를 쓰는 순간 안에다가 숫자 적자. 색칠할 수 있는 개수만큼. 빨주, 노초, 파랗고 이렇게 빨주, 노초, 파. 자, 5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니까 얘는 5라고 일단 적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색칠까지 하시고. 나는 빨간색 하자면서 일단 하나 색칠해. 자, A를 결정했어. 다음 단계 어디 색칠할래? 이게 좀 애매해요. 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뭔가 많이 겹치는 자리가 다 똑같죠? 네.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칠하는 거 맞지만 A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 4개 중에 좋아하는 방향 칠할게요. 저는 북쪽 방향 C를 칠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C. C는 몇 개가 되냐? 여기까지는 그냥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A랑만 겹치니까 하나 빼서 4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A 지금 C로 색칠했어. 대표적으로 색칠 같은 걸로 연필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진행되면 AC까지 했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B로 가거나 D로 가면 망해요. 하다 보면 이게 걸림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은 마주 보는 차례 B로 가셔야 돼요. 갑자기 점프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편해요. 왜? 1을 칠할 때는 좀 고민하면 돼요. 일단은 쌤 1은 A랑만 겹치니까 총 5개 중에 A 색깔 버리면 4개 가능한 거 아니에요? 4개가 아니라 그 4개를 미리 1, 3으로 쪼개놔야 돼.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 1, 3의 의미가 뭐냐면 4개는 맞지만 그 4개 중에 1개랑 3개는 C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작해놓읍시다. 같은 다른 이렇게 사다리 타게 해줍니다. 이 같은 이고요. 밑줄은 같은 줄. 아래는 다른 색깔로서의 색깔 칠했다의 의미예요. 같은 색깔, 다른 색깔의 경우야. 자, 같은 거 볼게보자. 내가 만약에 C랑 같은 색깔로서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DB는 그냥 끝나요. BD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연달아서 이 끝까지 진행하면 자, 같은 색깔로 가정을 한 거잖아. 노란색, 위에 노란색. 그러면 D는 그냥 A 하나 버리고 5개 중에 빨간색 버리고 노란색, 흰색 버리면 3개까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3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고 3, 3이겠죠. 왜? 얘랑 얘 2개만큼 되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똑같이 2개니까 3, 3. 따라서 요만큼을 보면 그 다음에 또는 맞은편을 칠할 때 C의 맞은편 칠할 때 이 자리를 다른 색깔로서 예를 들어 초록색 다른 색깔로서 처리한 그 세 덩어리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다음 단계는 D랑 B 할 때 다른 색이니까 5개 중에 3개 버려서 2개밖에 못하죠. 둘둘이 돼버려요. 둘둘. 그래서 이때는 둘둘이 돼서 한번 뭐 할까? 지금까지 나온 최종 경로들을 다 곱하면서 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곱하면서 하면 돼요. 따라서 자 5, 4, 20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하시면 이거는 180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5, 4, 20개에 대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처리하면 이게 10이고 12 곱하기 20이니까 240. 얘를 더하시면 정말 이상하다. 4대 20까지가 나올 겁니다. 5번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곳에 칠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저럴 때는 하는 거구나 하면서 느껴야 돼요. 저도 이걸 공식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돌연변이라고 좀 부릅니다. 아, 저거는 그냥 칠하면 망하고 이웃한 자리가 다 비슷하면 그냥 마주보는 곳부터 칠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저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2번 문제도 사실 저 2번은 근데 사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거는 굳이 맞은편 안 칠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1번이 불규칙한 거고 2번 같은 경우가 그냥 저 단원부터 색칠한 다음에 색칠하고 칠하면 이거는 잘 해줍니다. 집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 색칠 게임은 이웃항부터 하는 게 가장 국룰인데 이웃한 게 많은 쪽부터. 근데 반대편도 색칠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쪽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285쪽 교란 수열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굳이 교란 수열이라기보다 버리시면 되고 저 285번 안 볼게요. 285번 아니죠. 286번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쪽 바로 수형 도란의 세 글자가 나와요. 수형도가 뭐냐면 그 나뭇가지 치는 나뭇가지치기예요. 수형 나뭇가지 형태의 도형. 앞의 경우에 따라서 뒤의 경우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불규칙하다 싶으면 그거는 일일이 쓰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 노가다예요. 진짜 노가다인데 저거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면 몇 개인지가 나오는 그런 좀 재밌는 문제인데 수영도 문제는 좀 연습해볼게요. 일단은 287쪽은 87쪽은 버리세요. 87쪽은 안 할 겁니다. 저거 교란 수열이나 완전 수열로 그냥 뭐 진짜 교과가 좀 내라서 위험한 발언이라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땐 과거 이런 데 나오겠죠. 근데는 이상한 거니까 과거 이런 데. 자, 어플 개념 그 1번 11번 보겠어요. 187 이것만 하고 갈게요. 네. 아, 저 색칠 게임이었고 방금까지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288쪽의 11번 유형은 바로 수용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불규칙한 상황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A, B, C라는 차가 있었대요. 오, 그래. 자, 네 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만 빠져나올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디귿자가 있어. 디귿자. 벽이 있어. 벽. 그 다음에 정말 불쌍하네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나가나? 주차를 저렇게 하면 되나? 자동차. 자, A, B, C, D가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문제에서 질문이 뭐야? 하나씩 빠져나갈 때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야? 그냥 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다 나올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 다 끝나네. 단 마지막에 각 자동차는 직진만 할 수 있다. 직진만 할 수 있다라는 게임이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는 가지치기 해야 돼요. 봐봐. 왜냐면 지금 자체가 뭔가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 안 돼요. 단순한 그런 곱하고 나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상황을 던져놓고 한 개씩 나오세요. 대신에 다 나오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지 세세요. 근데 이거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일이 노가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봅시다. 바로 가지치기 줄 이렇게 위에다가 일단 1, 2, 3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은 이 모든 자동차를 한 번씩 나가서 다 나가야 되니까 1, 2, 3, 4의 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처음으로 할 사람, 다음으로 할 사람, 다다음 할 사람, 다다다음 할 사람. 일단은 위에다가는 번째 수를 쓰시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이건 표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빈칸은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행동 첫 번째 나올 이 상황이 뭐가 되죠? A가 나갈 수 있고 B가 나가도 어쨌든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A랑 B를 먼저 나갈 수 있다를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쌤 왜 실이 안 쓰세요? 얘는 뺐다가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다 쓴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수련도 채우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료가 나오면 ABCD 다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규칙에 의하면 못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은 최초는 4개 중에 2개까지 즉 A, B로서 이름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대표적으로 자, A, B가 가능하다가 첫 번째 순위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문 열고 들어가. 자 무조건 A가 들어갔어. A가 나갔어. 자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A를 지우면 이제 남은 건 3개 후보가 있죠. 3개를 미리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일단 3개가 다음 두 번째 나올 텐데 근데 B, C, D를 줬다가 하는 순간 망설임이 있어야 돼. 망설임. 적었다가 지금 상황에서 A가 나갔으면은 슛 나갈 수 있고 나갔지만 얘는 아직 못 나가서 따라서 일단은 D는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지치기거든요. 첫 번째 걸 가져간 다음에 다음을 쓰면 그 첫 번째 걸 지우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건 지우면서 메꾸시면 따라서 여기는 지워져서 B, C로 수밖에 안 되죠. 그 다음 관문에 들어가서 그럼 A, B가 됐으면 A, B가 뭔가 했으니까 남는 2개만큼 미리 가지치면 돼요. 다음 간 쓸 때는. 그럼 당연히 일단 C가 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다시 검사까지 해봐야 돼. A, B, C라고 치면 A 나가고 B 나간 다음에 C 나가는데 이건 되죠? 네. 그 다음에 A 나가고 B 나가고 찍 나가면 D 나가도 되죠? 따라서 이거는 둘 다 그냥 가지치기가 잘 돼요. 괜찮나요? 그냥 생기니까 되죠? 네. 이 순서대로면 나가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자동적으로 A, B, C면 A, B, C를 다 지우면 D밖에 나오는 게 가능성인데 잘 되죠? 네.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 B, D로 들어가면 얘 나오죠. 마지막은 C가 나가면 되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동글뱅이 잘 됩니다. 한 개 나온 거야.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 하시네. 자, A, C면은 그 다음은 A, C를 지우면 BD일 수밖에 없는데 A 나오고 C 나가고 B인데 이때는 B 쓴 순간 D는 멈칫해야죠. 왜 B 못 따져? 왜? 이 상황을 인정하면 나가고 나온 거니까 그 다음 B가 나가야 A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B로 끝났다가 D로 끝나네. 이렇게 단일 한 줄이 돼요. 가지치기가 안 돼요.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로 하면 되겠지만 얘들 중요한 게 있어. 수영도 하는 과정에서 큰 가지를 잘 메꿨으면 다음 가지는 대칭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칭성이 될 때가 많고 실제로 이제 B를 먼저 나가게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위로 똑같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바뀌긴 하겠죠, 순서가. 근데 개수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위에서 구한 3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B로 출발했을 때도 얘랑 비슷하게 있을 테니까 3개에서 총 6가지다라고 주장하는 게 수영도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불규칙할 때 쓰는 게 수영도예요. 그 불규칙의 기준 뭐다? 그냥 문제 상황이 한 번에 안 되지거나 할 때는 수영도를 작성한다. 근데 그래봤자 몇 개 안 나요. 4개 나오거나 뭐 5개. 많이 안 나오게 적게 문제를 줄 겁니다. 불규칙할 때야. 한번 여러분 603번 저 예시를 들고 수영도를 작성하면서 해주거나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수영도 안 쓰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사람 신기하더라고요. 왜? 조심스럽게 되면 그냥 그게 맞아요. 수영도라는 귀찮은 작업. 가지치기를 한다.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 나올 수 있는 걸 모두 쓰면서
안 되는 건 지워버리고. 가지치기 하는 거.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치기 여러분들 하시면 13개가 나온다고 전답에 써있네요. 13개 잘 나오셨나요? 네. 좀 귀찮지만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자, 항상 큼지막하게 왜냐면 여러분들 A풍선 요 그리고 적어서 저도 미 크게 하거든요. 자, 우리가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문제에서 1, 2, 3 쓰고 1, 2, 3 쓰고 1, 2, 3, 1, 2 쓰면서 숫자를 만들 때 단 규칙성에 맞춰서 나열하시오가 문제의 제한사항이고 뭐 하면 될까? 자,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순서로 의미에 맞춰서 숫자를 배열하다. 첫 번째 first,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숫자 넣죠. 첫 번째. 첫 번째 온 자리는 일단은 가지를 3개 그어야 되겠죠. 최초의 숫자는 아무나 넣어도 되니까 1 또는 2 또는 3. 자, 그다음에 1이 들어갔으면 1에 의하면 다음 첫 번째 1번 규칙이면 1이면 반드시 3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 줄은 3으로 박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 3이 오는 순간 다음 자리는 3 답이 뭐가 되냐면 3번 문장에서 1, 2, 3, 4니까 따라서 지금은 첫 번째 끝난 거죠. 이 줄은 끝난 거예요. 131, 132, 133으로서 나온 거죠. 괜찮나요? 3개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2로 출발해서 머릿속을 리셋해. 아, 무조건 2야. 앞에 2인 경우는 2에 의하면 2번 규칙이 1 또는 3이니까 가지가 2개 열려요. 두 개가 1 또는 3. 남은 1에 의하면 다음 줄은 스위스 1은 3은 반드시 합니다. 다음 줄은. 그래서 그리고 배고파. 따다다 1, 2, 3. 따라서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 다음은 1, 3이고 1, 2, 3에 대해서 1은 반드시 하나 따당이고 따다당이니까 대당하는 게 총 6개가 나와서 다 더하시면 10개 된다고 마감하시면 돼요. 어쨌든 수용도는 정말 귀찮은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288번대 아래 발전 문제는 집에서 또 풀어보세요. 수용도까지. 그럼 다음 주 보시면 단원 종합평가 바로 경우의 수 문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지 문제 적으니까 노말까지도 한번 그려주세요. 터프는 어렵지만 노말까지 할만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음 주까지 해보시고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업인데 선생님 과정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마지막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난 수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했지만 앞에 중간 그 앞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분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간 남으면 시간 볼 거예요. 시간 나오면 시간 볼 겁니다. 경우에서 안 나가고 또 시간 남을 것 같아서 시간 볼 거니까 미리미리 유리함수, 뭐 점근선 같은 거, 무리함수는 꼭 적어놓고 방향에 맞춰서 그린 것들 개념들 다시 해보시고 경우수 여기까지 하고 내일